지난해 부산의 출생아 수는 13,100명, 지난 2015년 26,600여 명에서 2023년 12,800여 명까지 떨어졌던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하지만 부산의 출산아 수 증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진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해 상승률이 대구 7.5%, 인천 11.6%였고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서울마저 5.3% 증가했는데 부산은 1.5% 증가에 그친 겁니다. 이는 결혼 적령기인 청년층 인구 유출이 부산이 타 지역보다 많다 보니 혼인 건수 증가에서도 출산율 상승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청년 유출되는 것은 부산의 지속 가능한 산업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이런 것을 이제 일종의 반증하는 것. 출산 지원과 대책을 아무리 강화해도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이 많으면 반등했던 출산율도 다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출산 지원책과 함께 청년 인구를 붙잡기 위한 대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육성 등이 부산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있죠. 부산 합계 출산율 9년 만에 무려 증가했다고 하는데, 자, 부산 출생아동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24년도에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이제 0.68명으로 이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고요.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197명 는 수치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추세였는데 이렇게 반등을 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지만 그러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반등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시와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출산과 출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육아와 보육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던 부분이 그래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적절하게 잘 대응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2024년 혼인 건수를 보면은 총 2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해 9.7%가 증가를 했거든요. 많이 늘어났네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이제 혼인과 이제 가족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런 인식의 변화가 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의 이제 출산 장려 그리고 육아 지원에 대한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이제 출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 지원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보육 정책, 그리고 주택 지원 이런 것들이 각 이제 시도별로 조금 틀리긴 하지만 거의 일관적으로 좀 확대된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다 이제 출산을 통해서 가족을 꾸리는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면서 출산율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도 지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인식이 2030 세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시도 평균보다는 낮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국 평균은 0.75이고요. 가장 낮은 수는 서울인데 0.58입니다. 이제 네. 부산은 두 번째로 낮은 도시입니다. 다만 우리는 추이를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폭이라도 반등을 하였고 이제 반등하는 이 추세를 계속해서 잘 살려가야 할 텐데 지금 인구 문제는 굉장히 연속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도 이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이 육아에 대한 부분에 접근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모이기 좋은 공간을 계속해서 만드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뭐 들락날락이라든지 도모원이라든지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어린이 대중교통도 전면 무료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들락날락을 포함해서 어린이 병원도 건립을 하는 등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을 경감을 하는 것이 부산시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육아는 부산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시선으로 좀 돌리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대비 이제 0.7명, 합계 출산율 0.7명이 뛰었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이게 결국 출산율도 수도권과 지방이 이렇게 대비되는 이런 것들을, 이런 한계를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지금 작년과 전년도에 청년 인구가 48만 7,800명인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48만 7,700명. 처음으로 이제 청년 인구가 역전이 된 상태거든요. 결국엔 부산에서 많은 이제 육아 복지라든지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만 출산율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분명히 중요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인구 유입이나 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큰 매력도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조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있는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인구 유입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인천이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 주민의 비율에서 결혼 이민자가 많은 편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민 비율 증가 추세가 12.7%로 전국 대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외국인들과 유치해서 정착으로 그리고 통합하는 정책들을 좀 고민을 해야 이 부분이 좀 총체적인 인구 정책으로 이어져 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도시의 매력도를 높여야 합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만의 우리 부산만의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로 그 매력도를 높여야 유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인구의 유출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또 유입을 극대화시키는 방면으로 고민을 하는 부분에서 일자리와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와 또 앞서 말씀 주신 그 지역 전략 산업과 같은 그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단, 조성 이런 부분들로 중장기적으로 부산이 가져갈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유출 최소화와 외국인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